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아마존의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신뢰할 수 없는 건강서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처럼 민감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AI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일간 더 가디언은 5월 4일 미국의 AI 탐지 전문 기업 오리지널리티의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ADHD 관련 서적 8권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AI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로 지목된 책들은 남성의 ADHD 극복, 성인 ADHD 남성을 위한 집중력 시간관리 기술, ADHD 환자를 위한 식단과 운동법 등이며 AI 탐지 확률은 100%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건강 서적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기며 사용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쿡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원은 AI는 과학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며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가 의료 정보뿐 아니라 음모론이나 사이비 과학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은 AI가 작성한 한 책을 읽고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책은 부정확한 인용문과 역사적 오류들로 가득했고 ADHD는 조기 사망 확률이 4배 높다는 등의 표현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윤리적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큽니다. 시넌 발러 에든버러대 교수는 서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지만 고의적인 피해 방치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AI가 쓴 책에 AI 저작물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으며 출판업계의 기존 가드레일도 AI 시대에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 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가 만든 책이 소비자 건강까지 위협하는 시대, 디지털 서점의 책임과 규제 공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비디오 게임에 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와 홍콩 중문대학교 연구진은 지난 1994년부터 1995년 당시 12세에서 18세였던 미국 청소년 3,06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08년 이들이 26세에서 32세의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모와 사회관계, 게임 시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평균보다 친구가 0.4명 더 많았으며 반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은 평균보다 0.7명 적은 친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의 차이는 게임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진은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비디오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고 이 경향은 특히 성인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성인과 덜 매력적인 성인 간의 주간 평균 게임 시간 차이는 약 2시간으로 전체 평균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연구는 10대 시절의 게임 습관이 성인기의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게임 습관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게임은 주로 집안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은 편이라며 이에 비해 신체적 매력은 대면 활동과 사회적 접촉에서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게임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4년 8월 발표된 공동논문 외모와 게임, 누가, 그리고 왜 플레이를 하는가를 통해 공개됐으며
미국의 대규모 종단조사 에드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문은 외모와 사회성, 그리고 게임 시간 간의 심층적 상관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는 외모가 단순한 인상 그 이상으로 사회적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향후 게임과 사회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모와 사회적 경험, 디지털 행동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풀어가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가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공영방송인 C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의 방산기업들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산 무기의 캐나다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CBC는 5월 4일 보도에서 한국, 캐나다의 새로운 군수품 공급국일 되길 원한다는 제목 아래 자주포와 잠수함 등 주요 무기 체계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특히 K방산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CBC는 일각에서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고 있다며 K9의 기동성과 신속한 납품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우리는 계약 후 1년 이내 K9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이미 생산 체계를 갖춘 준비된 공급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함정 분야에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 대신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BC는 이 같은 한국 방산 빅2의 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2035년까지 첫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은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시한 내에 4척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납기, 유지보수 승무원 훈련까지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안하며 유럽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문제 연구소의 데이브 페리 연구원은 캐나다군은 작전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일부 전력은 신속한 조달이 필요하다며 한국산 무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방산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캐나다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더욱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복되는 막말과 비우호적 태도로 인해 반미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기존 동맹 구도는 끝났다며 외교 재정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 전략 전환기를 맞은 캐나다에서 한국 방산이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방산이 북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44년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은 단순한 화학이 아닌 정교한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국제 양자과학 기술의 해를 맞아 필립 쿠리안 박사가 이 물음을 양자생물학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하워드 대학 양자생물학 연구소를 이끄는 쿠리안 박사는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생명체가 고온의 생물 환경에서도 양자정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포함된 단백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슈퍼 라디언스라는 양자 발광 현상입니다. 슈퍼 라디언스는 여러 개의 원자나 분자가 공동으로 빛을 방출할 때 각각 따로 방출할 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전통적으로 초저온 원자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리안 연구팀은 이를 미세소관, 섬모, 뉴런, 바이러스 껍질 등의 상온에서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트립토판 네트워크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더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1조분의 1초인 피코초 단위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화학신호 전달 속도보다 수십억 배 빠릅니다.
생명체는 이 광신호를 통해 생화학 반응이 아닌 양자 정보 흐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T의 세스 로이드는 생명체가 인공 양자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TH 취리의 데페뉴 교수는 이 연구는 생명 시스템과 양자 기술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사 오리시스 렉스 미션 책임자였던 단테 라우레타 교수는 이 양자 신호의 존재는 외계 생명체 탐사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이 현상이 행성 단위의 정보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쿠리안의 연구팀이 생체 섬유에서 자외선 여기 큐비트, 즉 자외선으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제어 가능한 양자 자유도로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신 격자 기반 표면 코드보다 훨씬 빠른 오류 정정 주기로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리안은 이 모든 것이 따뜻한 수프 속에 담겨 있다니라며 생명의 양자적 본질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MIT의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생명 환경이 극저온에서 관찰되는 양자 현상이 지속되기엔 지나치게 뜨겁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옥스퍼드대 피터 호어 교수는 슈퍼 라디언스를 계산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개념적 도약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리안 박사는 생명은 계산하는 존재이며 우주의 정보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고유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리안의 연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부활시키며 과학과 철학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눈으로 본 생명.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생명 그 자체가 우주와 정보를 교환하는 가장 정교한 계산기라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